자, 이번 시간에는 물건의 변동이죠. 240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2번 문제를 보세요. 물건 변동의 형식주의. 이 형식주의란 말은 성립요건주의라 같은 말입니다. 또 도법주의라 하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민법에 따지면 우리 민법은 186조를 말하는 거죠. 186조. 부동산은 186조, 동산은 188조 이하. 부동산, 동산. 무슨 말이냐면 형식을 갖추어야 물건 변동이 난다. 그 형식이 바로 성립요건의 성질을 갖고 있다. 즉 물건 변동의 성립요건이다. 그렇게 한 나라가 독일법이다. 독일민법.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게 바로 우리 민법의 태도. 이게 바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의 경우 여기 반드시 등기라는 형식, 인도라는 형식, 이거는 부동산에, 이건 동산에 각각 이렇게 규율해놨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꼭 이해해 두시라는 것이죠. 옳지 못한 것은 3번 형식을 취하면 내외관계가 분열되어 거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가 아니라 일치되죠. 이 등기를 갖추어야 물건 변동이 나니까 내부적으로도 물건 변동이 등기한 때, 외부적으로도 등기한 때 소유권 이전됐다고 확정. 따라서 이거는 일치되죠. 내외 관계가 일치되는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3번에 공시, 공신의 원칙 의미만 알아두시죠. 공시의 원칙이란 물건 변동이 이렇게 발생하면 공시 방법을 갖추라는 거예요. 등기를 해라, 인도해라 라는 원칙이죠. 따라서 우리는 동산, 부동산에 모두 공신의 원칙이 있는데요. 동산, 부동산 모두에 적용됩니다. 근데 공신의 원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원칙이니까 인도, 점유에 대해서만 우리 민법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것은 동산에서만 인정합니다. 뭐가요? 공신의 원칙이요. 부동산에서는 인정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공신의 원칙은 우리 민법상에는 동산에 인정되는 제도가 뭐냐? 바로 선의취득제도예요. 이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에서만 인정해요. 그래서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공신의 원칙은 동산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때는 점유에 공신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죠.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요.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교육회. 따라서 2번 보시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는 이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줄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죠. 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큼만 상대방한테 줄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크게 더 많은 내용을 권리를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못 줘요. 자기 가지고 있는 만큼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고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었다고 보호되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2번이 잘못 설명한 것이고 나머지는 옳은 질문입니다. 자, 4번에 등기청구권 했는데 4번 등기청구권이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런 민법상 실체법상 권리죠. 권리입니다. 권리. 등기 신청과 다른 거죠. 자, 틀린 것은 1번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등기 의무자가 행사하는 경우 것은 아니다 했는데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행사하는 것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등기 인수 청구권이죠. 이게 있는데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예요.
즉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뭐라 하냐? 등기 인수청구권이라는 등기 청구권. 이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좀 읽어봐 두시면 되겠어요. 옳은 지문이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요. 6번.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1번. 물권을,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물 신축. 1번. 건물 신축은 원시 취득으로서 신축이 완성되는 순간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소유권 취득. 이것은 민법 187조가 적용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2번. 5년간 소유서로 평온공연하게 동선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 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동산의 시효취득인데요. 10년간 소유여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시효취득이에요. 동산 시효취득.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5년간 소유여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했을 때 그때 시효취득이에요. 선의 무과실 5년짜리는. 따라서 이게 필요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다가 했는데 3번에요. 부동산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이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기를 해야만, 등기 이전 해야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이게 민법 186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도 인정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은 소유권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절대 불가능,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3번도 틀렸다. 그죠? 3번이 맞나요?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3번이 맞네요. 그죠? 이 청구권은 소유권이 없으면 물권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행사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4번.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이 됩니다. 이전됩니다.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상속된다 해야 되죠. 5번. 합유주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이거는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판례입니다. 합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합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그 포기된 내용에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포기 효력이 생긴다. 186조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7번 이하에는요. 7번 이하. 7번 문제 이하에서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 해야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는 것 186조 적용 사례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도 물권 변동이 난다. 187조 적용 사례.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거래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 할 때, 여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날 때 이렇게 됐죠. 이게 각각 정해져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정의해 보세요. 7번.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과 발생하는 것은 했으니까 187조가 적용되는 거죠. 자, 기업. 신축이니까 거래행위 없죠. 등기 필요 없습니다. 니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건전한 설정. 설정 계약을 해야 되죠. 그러면 거래 행위를 해야 되네요. 따라서 등기해야 됩니다. 디귿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되죠. 245조 1항에서 점유자는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했으니까 등기해야 합니다. 디귿 등기해야. 리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 이행 판결이니까 뭐예요? 판결에서 이행을 받아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다 등기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은 여기에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 상속, 공용징수, 판결인데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합니다. 형성 판결말을 말합니다. 경매, 이 경매는 공적 기관에서 하는 공경매만을 말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형성 판결이 아니면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 등기 청구권에 관한 문제죠. 등기 청구권에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의 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나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일 때는 그래 하지 아니하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일 때는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겠죠. 이럴 때는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 물권적이면 소유권에 의한 것은 항구성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자 해제했을 때는 물권은 당연 복귀해 버립니다. 소유권의 당연 복귀로 인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 앞에 있는 소유권 등기는 이것은 무효인 등기죠. 이미 소유권 여부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도인은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하겠죠. 따라서 이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요. 따라서 2번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이 등기 말소하라 하는 것은 무효 등기 말소하라 하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되겠죠? 2번 잘 봐둡니다. 2번 3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3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4번 그러나 3의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4번도 역시 판례인데요. 자 여기에 매수인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중에 아직 미등기 상태이다. 그 매수인이 다른 사람한테 당의 물건을 사실상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지문이 틀렸어요. 4번 틀렸습니다. 4번. 그대로 존속이라 해야 옳습니다. 5번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후 설정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자 설정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때는 저당원 설정자도 이 등기 청구를 말소할 수 있죠. 즉 저당원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는 이미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단순히 저당권 설정자이고 채무자 지위에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등기를 말소 청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당권 종전의 설정자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등기 청구하는 이 청구권은 채권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 채권적이냐면 이 저당권 설정자는 이미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채무자 지위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다 갚았지 않니? 내가 다 갚은 채무자니까 내가 저당권 설정 등기해 줬으니까 등기 말소해 주라. 이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5번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13번 문제는 중요한 등기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15번에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을 했는데 보통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인 성격은 실체관계, 즉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실체적으로 민법상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할 때는 이때는 소유자인 실질적 관계를 등기부에 그대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럴 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2번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있어 본등기 신청하는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 3번에 취소로 인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는 자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해제했을 때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취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의 소유권이 당연히 원래 상태에 복귀돼 버립니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가지고 있는 이 매수인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 내가 소유자인데 왜 너가 등기 가지고 있니? 이게 뭐예요? 실체 관계 일치시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있는 3번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4번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이죠. 점유자는 채권적 청구를 갖는다 했습니다. 5번 최종 양수인은 거래행위 당사자이니까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권리를 갖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7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 토지에 저당을 취득하였고 그 후 병인이 X 토지에 대해 저당을 취득하였다. 자, 을의 X 토지 위에다가 갑이 1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다음 여기에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해야 됩니다. 자,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저당권에는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만 존재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피담보 채권을 양도할 때 저당권도 함께 양도해야 되죠. 그래서 부종 수반성 때문에 1번 틀렸죠. 자, 1번 틀렸다.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의 피담보 채권을 전부 변제하면 갑명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2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그죠? 자,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버리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은 당연 소멸돼 버리면 그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입니다. 무효 등기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부종성 때문에 당연히 저당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 자, 우리는 보통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요. 이 등기란 것은 당의 저당권이나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효력 발생 요건이지 그 저당권 설립한 저당권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당의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4번.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병의 경매 신청으로 X로 제3자에게 경매됐다. 자, 어떤 부동산의 경매가 실행돼 버리면 당의 부동산 위에 있는 저당권, 모든 저당권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다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당의 부동산에 있는 그 부동산 위에 있는 저당권은 전부 소멸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지만 이 병이란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가지고 경매 실행이 완성되어 버렸다라고 하면 1번 저당권도 소멸됐고 2번 저당권 소멸해 버려요. 이게 바로 소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보존 등 불법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죠. 왜? 저당권 이미 소멸되어 없기 때문이겠다. 이래야죠. 따라서 4번 틀렸죠. 5번. 만약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다라고 하면 2번 저당권자가 어떻게 돼요? 순위 승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1번 저당권 작용하게 됩니다. 법적으로요. 자, 그렇다면 1번 저당권 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무효등기 유용이 불가하죠. 무효등기 유용